하영아, 그거 게사료 아니야? 왜 그걸 먹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윤아영. 그녀의 손에는 갈색 알갱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평생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영은 개 사료를 왜 먹는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 사이로 사료한 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두둑 씹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퍼졌습니다. 미쳤나?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혁이 다가가 하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료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하영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사료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왜?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장순옥이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게 사료 봉투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순옥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유민혁? 내 마누라가 지금 개 사료를 먹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순옥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이게 한두 개야. 찬장에 3봉지나 숨겨놨어. 이거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순옥은 사료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알갱이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것이 미친 게 분명해. 내가 당장 쫓아낼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얘기? 무슨 얘기를 해? 개 사료 먹는 것한테. 민혁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영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여윈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영아, 대체 왜 그래? 민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말 좀 해봐. 뭐가 문제야? 아픈 데라도 있어?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개 사료를? 말할 수 없어요. 뭐? 말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하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혁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너 믿어. 그러니까 말해봐. 뭐든 내가 도와줄게. 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응? 아버지가 왜? 아버님이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밤마다 발작 같은 걸 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작? 아버지가? 네. 근데 제가 개 사료를 먹으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뭐? 민혁은 하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쾅!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아버님이 발작을 한다고. 시어머니 장순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밖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야, 윤아영.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영감이 발작을 해? 개 사료를 먹으면 진정이 된다고? 순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 나간 것이 말도 정신 나갔네. 야,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혁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 내가 진정해.
내 마누라가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순옥은 하영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증거를 대봐. 내가 그렇게 개 사료를 먹으면 우리 영감이 진정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되지? 왜? 없으니까. 그냥 내가 미쳐서 개 사료를 처먹는 거지. 순옥은 방을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일까지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쾅!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정말이야? 아버지가 발작을 한다는 게? 네. 근데 왜 아무도 몰라? 밤에만 그래요. 새벽 2시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확인해 볼게. 안 돼요. 하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빠가 보면 아버님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 사료 봉투를 꼭 껴안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50분. 하영이 말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하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부모님 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방문 앞. 민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으윽.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건드리지 마. 뒤에서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언제 일어났는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영아, 아버지가 지금.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해요. 하영이 민혁을 밀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유태수가 온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달려들려는 순간. 안 돼요. 건드리면 더 심해져요. 하영이 민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영은 주머니에서 개 사료 알갱이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어 씹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둑. 하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요. 하영은 사료를 씹으며 천천히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리던 유태수의 몸이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민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분 후, 유태수는 완전히 진정되어 잠들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민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민혁은 하영을 붙잡았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방금 뭘 본 거야? 하영은 지친 얼굴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1달 전부터예요. 뭐가? 아버님이 밤마다 이렇게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놀라서 119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럼 왜 안 불렀어? 아버님이 깨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민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숨기라고 하신 거야? 병원에 가봤대요. 혼자서. 그래서 원인을 모른대요. 희귀한 신경질환인데 치료법도 없다고.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대요. 조용히 참고 견디시겠다고. 그럼 개 사료는 뭐야? 그게 왜 아버지한테 효과가 있는 거야? 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어느 날 밤 제가 아버님 발작을 처음 목격했을 때요. 너무 당황해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물이라도 떠드리려고. 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아지 먹이를 쏟았어요. 바닥에. 강아지? 네.
옆집 강아지를 제가 가끔 맡아줬거든요. 그날도 사료를 챙겨주려던 참이었어요. 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료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냄새가 났어요. 그 독특한 단백질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은 순간 아버님 발작이 멈췄어요.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밤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사료 냄새를 풍기니까 진정되시는 거예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그 냄새가 나도록 하려고 사료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옥은 하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지. 왜? 유태수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혁은 하영을 쳐다봤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 장순옥이 하영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너 오늘 짐 싸. 당장 나가. 어머니. 민혁이 가로막았습니다. 왜? 내가 막을 거야? 내 마누라가 개 사료를 처먹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 미쳐서 그런 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어?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 여보, 당신도 이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개 사료를 먹는데? 그만하라니까. 유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순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어젯밤에 봤구나. 유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하영이한테 들었지? 네. 병원에 다녀오셨다고요. 유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말 못했다. 유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치료법도 없는 병이야. 말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 그냥 너희 엄마랑 너한테 짐만 될 뿐이지. 아버지. 근데 하영이가 알았어. 그리고 도와주고 있더라고. 유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애가 나 때문에 개 사료까지 먹으면서 날 살리고 있어. 근데 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 유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작이 올 때마다 정말 이번엔 끝인가 싶었어. 숨이 안 쉬어지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근데 하영이가 오면 살아나더라고. 유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만하라고 할 수가 없었어. 나도 살고 싶었으니까.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 엄마가 그걸 알면 더 괴로워할 거야. 자기 남편이 며느리 희생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걸 알면. 유태수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영이를 내보내자.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영이가 떠나면 난 그냥 조용히 갈 거야. 그게 맞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문 밖에서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안 가셔야 해요. 하영아, 전 괜찮아요. 개 사료쯤이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하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처음으로 잘한다고 말해주신 분이에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뭐라 해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하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유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뭐야 이게? 문 뒤에서 장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프다고? 발작을 한다고?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영이가 당신을 살리려고 개 사료를. 순옥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순옥은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아. 순옥은 하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하영이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순옥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너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냈어. 우리 며느리가 정신 나갔다고. 개 사료를 처먹는다고. 순옥은 하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넌 우리 영감을 살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눈물이 순옥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를 참아가며 구역질을 참아가며 내 몸을 망가뜨려가며 어머니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아요. 하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내 남편을 살린 사람이야. 순옥은 하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어머니. 이제부턴 내가 도울게. 내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유태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옥아. 여보. 순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부부가 뭔데? 아프면 같이 아파야지.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같이 이겨내요. 우리 모두. 민혁도 다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도 함께 손을 포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은 정말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유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이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대. 그럼 하영이가 계속. 아니야. 하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병원 자료를 뒤지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래서 개 사료 속 단백질 성분이요. 그걸 의료용으로 합성할 수 있다고 해요.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문 연구소에 의뢰했어요. 샘플도 보냈고요. 하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유태수는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내가 거기까지.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3개월 후 연구소에서 합성 단백질 캡슐이 도착했습니다. 유태수는 이제 더 이상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영아, 이거 내가 만든 거지? 순옥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순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유태수가 하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날 살려줘서. 아버님. 아니, 우릴 살려줘서. 이 가족을 살려줘서. 유태수는 하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민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하영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때론 오해받고 때론 외로워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당신. 당신이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고향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니까요. 고향말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그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